네, 어제 국정감사에서 나온 얘기 하나 더 전해드릴까요? 간병비가 부담이 돼서 가족들이 사실상 경제적으로 파산 상태에 접어드는 가족이 적지 않습니다.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를 좀 더 늘려서 이런 가족들 지원하자는 얘기가 많거든요. 우리 국민들에게 정작 필요한 서비스는 어떤 게 있을까요?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간병비가 그 선택진료비, 상급 병실료와 함께 3대 비급여 사안인데 이게 국민들에게는 의료비 부담에서 가장 크게 느껴지는 부분이다. 이런 주장이 있거든요. 이게 매년 올라가는 추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흔히 이제 비급여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모든 국민들이 이제 국가가 운영하는 건강보험 제도에 가입을 했는데 건강보험에서 책임지지 못하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가 소위 특진료, 그 다음에 2인실 3인 병실료, 그 다음에 간병비인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다는 문재인 케어 실시하면서 선택진료비는 한 국민들 3천만 명이 1조 4천억 원 넘는 그 혜택을 받고요. 병실료도 한 2,700억 정도 아낄 수 있었습니다. 네. 근데 유독 이 간병비는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좀 있는 상태입니다. 보통 하루 간병인을 쓰는데 한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네. 그다음에 한 달 입원한다고 하면 3,400만 원 들어가니 장기 입원 환자의 경우에 부담이 클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러다 보니 간병 파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간병비는 또 시장에서 되게 주 단위로 주에 그 간병인이 휴가를 갔을 때 현금 지급을 해야 돼서 이게 참 어려운 상황인데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가 대안을 좀 모색할 수가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선진국 중 유일하게 죄송합니다. 네. 가족 간병을 허용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좀 여기서 벗어나자는 취지로 오랫동안 이제 민주당에서는 보호자 없는 병원, 또 환자 안심병원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에 제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해서 통과시킨 후 본격 시행 중에 있는데요. 현재는 전국의 598개 병원 6만 천여 병상에서 보호자 없이 간병인을 쓰지 않고 병원의 의료 인력만으로 간호와 간병 서비스가 동시에 제공되면서 이용자 만족도가 84%는 높고 여기에 근무하는 간호사들도 만족이 높아서 이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간호사분들 이 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분들도 만족도가 높다. 여기에 좀 밑줄을 긋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언뜻 들어서는 더 힘드실 것 같거든요. 간호도 하고 간병도 하면. 그런데 이제 인력이 대신 좀 늘어나기 때문에 간호사 한 명이 입원 환자를 관리하는 숫자가 이 통합병동에서 더 줄기 때문에 훨씬 더 업무 부담도 줄어들고 환자들과의 관계도 긴밀해진다고 하는 게 이제 보건의료 노조 측의 이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이 서비스가 생긴 게 올해로 7년째입니다. 국민들 부담은 실제로 얼마나 줄었나요? 예, 과거에는 이제 일반적인 병동 입원할 때 이 입원료 10,000원 외에 간병비를 따로 부담을 해야 하는데 보통 한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라고 본다면 지금은 통합병동에서는 입원비 22,000원만 내도 간병인을 따로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7만 원 이상의 절감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10만 병상까지 확보를 해서 서비스를 늘리겠다. 이 확대를 하면 참 좋을 텐데 확대 속도가 더디다. 이유가 뭡니까? 예, 일단은 간호 인력이 부족합니다. 간호 인력들이 주로 수도권과 대도시, 대형 병원을 선호하기 때문에 지방이나 중소병원에는 이 간호 인력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통합병동이 확대가 잘 안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또 간병 지역 인력 간의 역할을 둘러싼 갈등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의료 서비스를 누가 제공해야 되느냐, 기저귀는 누가 가느냐, 식사 도우미는 누가 할 거냐를 보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병 지역
인력 간의 역할이 좀 제대로 나눠지지 않아서 실제 현장에서 좀 갈등이 있는 게 또 하나 문제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 공공병원들의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하다. 이런 지적은 왜 나오는 거죠? 예, 현재 이제 공공병원 96곳 중에 85곳만 참여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을 때는 공공병원에서 먼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시행하고 그걸 통해서 민간 병원으로 확대하고자 한 건데 정작 공공병원이 아직 참여하지 않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공공병원이 워낙 열악한 현실을 좀 고려해서 시설 개선비를 좀 추가 지원할 것을 현재 고려 중입니다. 실질적으로 간병비 부담을 완화해 준다 하면 아마 이 긴 병에 효자 없다 이 말도 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 방향 전환을 어떤 쪽으로 좀 모색하고 계십니까? 일단 매년 9조 원에 달하는 간병비를 국가나 건강보험공단이 책임지기에는 재원 부담이 너무 큽니다. 네. 또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장기 입원 환자가 불필요하게 늘어나거나 도덕적 해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대안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6만 병상 정도 하고 있는데 이 10만 병상 또 그 이상으로 좀 늘려나가야 되고요. 그러려면 중소병원용 모델, 요양병원용 모델을 따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거기에는 근무하는 그 의료 인력과 환자의 구성비 같은 것들을 맞춰주고 병원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일종의 유인책들도 있어야 되고요. 이 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 인력 등에 대한 처우 문제 이런 것들이 좀 같이 좀 해결된다고 하면 우리나라도 이제 가족이 누구 한 명 입원하면 온 가족이 매달려서 간병해야 되는 고통에서 벗어나고 비용 부담을 줄이는 그런 좀 선진국형 의료 체계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무엇보다도 인력 충원이 가장 먼저일 것 같은데 간호 인력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